그때 머릿속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예의상 근무라. 내가 이야기했다지만 참 어이가 없긴 하다. 사실은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떠올라서 그렇게 둘러댄 거다. 캐리어를 끌고 나가게 되면 할머니는 분명 어디 가냐고 추궁할 것이다. 여행 간다고 둘러대면 이 사람은 정말이지 자기도 같이 가겠다고 따라오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할머니 몰래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캐리어를 편의점 창고에 넣어두고 집에 있다가 입소 당일날 몰래 나와 편의점으로 가서 캐리어를 가지고 그대로 들어가는 게 나의 번뜩이는 전략이다. 분명 그 노파는 난리를 칠 것이 틀림없겠지만 그럼에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까지 하는 수밖에. 입소 당일 전 마지막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앞두고 집으로 들어와 방구석 한편에 처박힌 캐리어를 꺼내 바닥에 펼친다. 장롱과 서랍 속에서 속옷과 평상복, 양말, 모자 등 옷가지를 하나둘 개어 넣는다. 그 외에 다른 필요한 것들이 없나 여러 번 확인해 보았으나 마땅히 떠오르지는 않는다. 이것저것 넣고 보니 거의 옷밖에 없다. 옷만 넣을 줄 알았으면 그냥 큰 가방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넣을 걸 그랬나? 아무튼 만반의 준비가 끝난 나는 빠진 것이 없나 심각하게 고민하던 중 할머니가 있는 방으로 조심스레 이동한다. 문이 굳게 닫혀 있어 손잡이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레 돌려 안을 살펴보았지만 할머니는 보이지 않는다. 잠깐 어디 나간 모양이다. 여기저기 시선을 두다가 할머니 방 서랍장에 시선이 닿는 그 순간 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내 통장이 떠올랐다. 통장을 찾던 중 고개를 들어보니 할머니와 내가 어렸을 때 찍었던 사진 액자가 놓여 있다.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나와 무표정의 할머니. 사진 속의 할머니는 마치 나를 달갑지 않게 쳐다보는 듯했다. 아무튼 계속해서 서랍을 열어 여기저기 뒤져보니 장지갑 밑에 놓여 있다. 통장을 살펴보니 역시나 그 이후에도 현금이 인출된 내역이 있다. 정말이지 뻔뻔하게 자기 돈이라고 쓰는 행태가 너무 괘씸하기만 하다. 이러니 내가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지 않지. 어쨌든 할머니가 언제 불시에 들어올지 모르니 빠르게 챙겨 나와 캐리어를 끌고 편의점으로 향한다. 편의점에 들어서니 오후 근무자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순간적으로 눈이 마주쳤는데 아르바이트생은 인사를 하면서 나를 흘깃 보더니 이내 스마트폰에 집중한다. 곧바로 편의점 창고 쪽으로 직행하여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가니 선반마다 박스들로 빼곡 차 있다. 나는 구석 쪽에 박스를 몇 개 꺼내 자리를 만든 다음 거기에다가 캐리어를 세워놓고 꺼내놓은 박스는 빈 곳에다가 정렬한 다음 창고에서 눈치를 보며 조심스레 나왔다. 이렇게 되면 만반의 준비는 어느 정도 끝난 셈이다.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6시간 근무를 끝마치게 되면 이 편의점도 할머니와의 불편한 동거도 끝이 나게 된다. 진정한 자유를 갈망했었던 독립투사들의 염원이 바로 이런 느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밤 12시가 좀 안 돼서야 새벽 근무자가 들어왔고 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수고하세요 라는 짤막한 한마디를 던진 뒤 편의점에서 나와 집으로 향했다. 참 고행길과도 같았던 오르막길도 오늘로써 이별이라는 생각을 하니 뭔가 묘한 느낌을 받는다. 한밤중에 고성방가도 부부싸움도 이상한 사람들의 기행도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이런 것들도 지나고 나니 다 추억이었으려나.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할머니가 화단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나도 예의상 할머니와 눈 한번 마주치고 말없이 그대로 들어가려는 순간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푸념을 늘어놓기 시작한다. 할머니의 푸념은 당분간 끝나지 않을 것 같아 그냥 집으로 들어간다.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러려니 했지만 저것도 오늘로 마지막이 될 생각을 하니 기분이 마냥 후련하지만은 않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불쌍한 인생인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내가 노력하고 결정하기에 따라 앞으로의 인생의 클라이맥스가 펼쳐질 수 있을 거라는 건 분명하다. 걸림돌이 있다면 과감하게 내치고 디딤돌을 앞에 더 목표치에 점차 다다르면 된다. 하지만 현재 내 인생의 걸림돌이 할머니가 될 줄은
어렸을 당시에는 꿈도 꾸지 못했다. 알람 소리에 깜짝 놀라 눈이 떠진다. 황급히 알람을 끄고 시간을 확인해 보니 새벽 6시가 좀 넘었다. 곧 할머니가 일어날 시간인지라 대충 옷을 입고 스마트폰을 들고 방에서 나왔다. 할머니 방은 굳게 닫혀 있다. 아직 자는 중인 것 같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은 다음 문을 열고 계단을 디디려는 순간 섬뜩한 목소리가 나의 귀에 꽂혔다. 깜짝 놀라 발을 헛디뎠지만 넘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할머니가 화단에 앉아 나를 쳐다보며 담배를 피우는 모습은 마치 공포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하기에 충분했다. 할머니의 의심을 꼼짝없이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극적인 번뜩임 덕분에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다. 내리막길을 뛰다시피 내려와 편의점으로 들어간다. 새벽 근무자와 잠깐 눈이 마주쳤지만 태연하게 창고 쪽으로 향한다. 근무자의 눈치를 몇 차례 본 다음 창고 문을 조심스레 열고 안으로 들어간다. 구석 쪽으로 가니 어제 숨겨둔 캐리어가 그대로 있다. 조심스럽게 꺼내들고 밖으로 나와 캐리어를 끌고 빠르게 밖으로 나간다. 이런 나의 모습을 이상하게 쳐다보는 근무자의 시선이 느껴졌으나 애써 무시하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한다. 버스가 도착하자마자 힘겹게 캐리어를 끌고 버스에 탑승한 다음 자리에 앉아 기숙학교로 향한다.